안녕하세요. 선스케어의 기업수다입니다. 오늘은 9월에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케미칼의 지배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기업인 포스코가 6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지분을 포스텍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사들이 개인 이사들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형태고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포스코가 대부분의 지분을 수평적으로 가지면서 지배를 하는 구조고, 이 지배 구조를 보시면서 알 수 있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하지만 오늘 얘기 드릴 2차 전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포스코와 조금씩 다른, 포스코와 여태까지 했던 일들과 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의 사업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화물, 라임화성, 에너지 소재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화물은 이제 포스코 이제 철강 회사죠. 포스코에 들어가는 이제 내화물을 제조하고 그거를 정비하고 시공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조도 하고요. 정비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임화성 부분은 이제 생석회나 이런 것들을 화성품이라고 하는 이제 부산물이죠.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화성품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본부가 그렇게 갖고 있고, 오늘 주로 얘기 드릴 배터리 관련된 거는 에너지 소재 본부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이 25%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화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내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내화 벽돌 내지는 이제 시멘트 형태로, 이제 비정형의 시멘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 내 혹은 이제 어떤 기기 내에 초고온에 어떤 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깡통이나 이런 것들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화물을 쌓거든요. 근데 내화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한번 쌓으면 계속 이제 공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개방 정비라는 것도 하고 계속해서 갈아주고 정비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포스코 케미칼이 하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아까 보셨던 이런 조그만 벽돌부터 시작해서 이런 큰 벽돌까지 이런 내화물을 제조도 하고 시공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이런 업체예요. 그런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성 사업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석탄을 바로 쓰지는 않고 코크스라는 것을 만드는데, 코크스라는 것을 만들 때 나오는 그런 가스 같은 것들을 정제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화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화성 사업이나 내화물 사업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가지고 있는 80%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내화물 사업이나 화성 사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 혹은 포스코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한 어떤 작업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래는 포스코 케미칼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죠. 포스코가 항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포스코의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2차 전지는 포스코랑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룹의 신사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포스코의 원래 했던 일과는 조금 상관없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가고 있냐면, 2013년부터 근 7년, 8년 동안 음극재와 양극재, 배터리 소재로서 음극재와 양극재에 투자한 것을 보면 계속 증설이에요. 증설, 공장을 만들고 설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스코케미칼의 반기 보고서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소재에만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2천억, 3천억 막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기에 여러 가지로 다 해서 매출이 7천억 정도 나는 회사예요. 1년에 1조 남짓 버는 회사인데 지금 투자 1조 남짓 벌어요. 1.3조, 4조 버는데 지금 투자 금액이 3천억 뭐 연에 이렇게 항상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천억 넘는 투자를 2차 전지 소재에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실 2차 전지는 다 아시겠지만 1차 전지와 다른 것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성이 돼요. 이걸 4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있고요.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있어요. 근데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루고 모두 만드는 회사는 포스코가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는 유일해요. 국내에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전지인데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요. 양극은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잖아요. 이 리튬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리튬을 가지고 있는 애고 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리튬 이온이죠. 리튬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음극 쪽으로 가요. 음극 쪽으로 가고 전자들 그러니까 이동이 되겠죠. 리튬 이온을 여기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전기 스위치를 딱 켜서 우리가 쓰려고 하면 이제 방전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가고 이온은 일로 가고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스위치가 딱 켜져요.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져요. 스위치가 켜지고 그렇게 해서 전기가 나오는 것을 리튬이온 전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4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양극재, 여기 음극재,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고 있는 이런 액체들이 전해질이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분리막이에요.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붙으면 서로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막을 해놓는 거고요. 전해질은 이런 전자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만드는 회사는 포스코케미칼밖에 일단 없어요. 포스코케미칼은 계속해서 지금 얘네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포스코케미칼의 음극재 중에서도 천연 흑연으로 음극재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조흑연으로 만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착공을 하겠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제가 시트를 보면 앞에 시트에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2020년 5월에 양극재 2공장이 준공이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8월 딱 기사를 보면 2단계 공장을 짓고 3개월 만에 3천억을 들여서 3단계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양극재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건 음극재인데 이건 양극재에 투자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에 투자를 하겠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양극재 생산인데 사실 보통의 양극재는 NCM으로 떨어지고 NCMA는 약간 좀 더 발전한 알루미늄을 넣어서 이제 성능을 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더 앞선 소재의 것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한 이런 음극재, 양극재 회사, 배터리 회사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 전기차가 발전을 할 거라는, 전기차가 성장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항상 테슬라가 있습니다. 전기차 1위 회사인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9월 22일에 배터리 데이를 열어요. 근데 이번 배터리 데이는 지금 많은 떡밥들이 있는데 그 떡밥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떡밥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구조는 이래요. 양극재, 음극재 회사죠.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회사가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가 될 수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하면 그 업체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가 당연하겠죠. 이런 구조로 가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내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어. LG화학이 하던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데이에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은 혹시 양극재, 음극재를 바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LG화학을 거치지 않고 테슬라에 바로 납품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이득이 크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보고 있는 게 비단 포스코 케미칼 뿐만은 아니고 이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회사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 업체 CATL과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완성 배터리 업체로서 안 받고 직접 배터리를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런 소재 업체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 그 평균 가격이 1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킬로와트 시당 18만 원인데 이제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 모델 3 정도 되면 배터리가 이제 50kWh 정도 되는 배터리 양이 들어가요. 이런 뭐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 테슬라 한 대당 그 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900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배터리에서 이제 저희가 비율로 때렸을 때 양극재, 음극재가 약 52%가 됩니다. 그러면 한 대당 470만 원이죠. 이걸 모두 납품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뭐 굉장한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470만 원이고 지금 기준이에요. 테슬라 계속 성장하겠지만 1년에 65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해요. 미국하고 중국에서 그 정도 생산을 하고 이걸 곱하면 양극재, 음극재 시장만 3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원래 3조 원이 있었죠. LG화학을 거치든 이노베이션을 거치든 그 시장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테슬라로 납품할 수 있는 시장이 3조 원짜리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이 전체의 20% 점유율이 목표니까 뭐 얼추 뭐 물론 테슬라가 전체 포션을 다 먹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20%를 그냥 곱한다고 해서 뭐 전체 포션이 되진 않겠지만 그 비용만 6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한테 딸 수 있는 돈만 6천억인 거고 테슬라의 비율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가겠죠. 훨씬 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라 음극재, 양극재를 만드는 다른 여타 회사들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죠. 양극재 회사만도 2-3개가 있고요. 그런 회사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몇 주 후에 2주 후에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떡밥대로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 이렇게 선언을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외주 업체를 준다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기술 발표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수혜를 어떻게 입는지 그것들이 좀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스케어의 기업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